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빛.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1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준비하셨는데요. 네, 로켓 후레쉬 주문량 폭주로 내일 새벽 배송이 어렵습니다. 아하. 이렇게 지난 8월 30일 밤 11시 쿠팡에서 내일 아침 반찬거리를 주문한 A씨는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늘 구매했던 상품이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문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몰을 이용해 왔는데 집 앞에 슈퍼도 가기 꺼려지는 상황이라서 배송 지연이 계속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서울경제에 이야기를 했대요. 오호. 서울경제 기사인데 중립적인 자세로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첫날 지난 30일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사는 고객이 늘면서 주요 온라인몰의 배송이 마비가 됐대요. 쿠팡의 로켓 프레쉬 요게 신선식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이날 채소와 정육 일부 상품들이 일시 품절이 됐고 밤 12시까지만 주문하면 가능했던 새벽 배송도 다음날 오후 6시 이전 배송으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마켓컬리에서는 이날 주문량이 급증하자 오후 5시께 주문량 폭증으로 다수 재고가 소진돼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안내문을 올리고 오후 11시까지 주문을 받지 않았대요. 현대백화점의 식품 전문몰 투홈은 주문 폭주에 새벽 배송과 택배 배송 주문을 오후 4시에 조기 마감했습니다. 아하. 이처럼 온라인몰 주문량이 폭주한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식재료, 생필품 주문이 온라인몰로 몰렸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2주간 마켓컬리 배송량이 직전 2주 대비 24%가 늘었대요. 마켓컬리 전체 주문 중에 서울 수도권에 제공되는 샛별 배송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별을 보면서 배송을 해서 샛별 배송인가? 그런가 보네요. 예, 80에서 90%가량임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식품관 투홈의 30일 매출도 전주 일요일 대비 212% 늘었고 SSG닷컴의 매출도 30%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 온라인몰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배송이 안 된다. 실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마트몰에서 뭘 주문을 하려고 딱 봤더니 그 주 모든 주문이 다 매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되니까 주문이 많이 밀려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매진이 됐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확진자가 나와서 주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네, 저도 이마트에서 하는 트레이더스라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주문을 했더니 늦게 온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진자가 나와서 그랬던 거군요. 예, 일주일 전체가 아예 다 매진 처리로 아예 주문을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예. 그걸 찾아보니까 쓱닷컴의 경우에는 경기도 김포 소재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켓컬리도 지난 29일, 30일 화물 집화장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해당 센터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하면서 배송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급증을 해서만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러면 이쪽으로는 사람이 갔을까? 식당과 영업시간 제한, 출입관리 강화로 방문객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30일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 대비 24
28% 감소했대요. 특히 신세계는 강남점이 직원이 확진을 받으면서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 강남 신세계는 확진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대형마트도 별반 다를 바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30일 매출이 2주일 전 일요일 대비 10%가량 줄었는데요. 전주 일요일인 23일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온라인몰을 많이 찾았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서울경제 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비대면 분야는 그나마 선방하던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의심이 많은 제가 직접 로켓프레시 접속을 해봤어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다. 쓰던 물건부터 핏자국과 마지막 냄새까지 생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간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세탁용 섬유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예상 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살 현장에서 마주한 캠핑장, 분홍색 텐트가 방 가운데 세워져 있다. 특수청소부가 마주한 서로 다른 고독사의 얼굴들. 김영사 신작 죽은 자의 집 청소. 로그인을 해야 배송 예정일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구경만 해도 날짜가 나오더라고. 그래요? 월요일 오후 7시, 그러니까 어제죠.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라? 화요일 새벽 배송 보장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새벽 배송이 안 된다면서 서경 기자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추측을 해보자면 서경 기자가 배송이 안 된다고 했던 시기,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를 일반화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서경 기자가 있는 그 지역만 이렇게 배송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 그러면 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우리 동네는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옆 동네를 해봤더니 옆 동네는 정상 배송이 되더라. 이렇게 쓰면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불진 좋아요 누르면 확증 편향 아니냐고 여쭤보셨던 애청자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서경 기자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한 거죠. 재난지원금 다 쓰니 소비 6% 꼬꾸라졌다. 소매 판매 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산업 생산도 0.1% 올라 증가폭 둔화. 코로나 고용시장의 깊고 긴 상처. 과거 5년에 5.2배 충격. 한국은행 BOK 이슈 노트. 경제학자 76% 수도권 집값 급등. 정책 실패 탓이다.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임대차 3법. 세입자 피해만 키운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어제 보니까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뉴스란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도배된 기사들 다시 정리해 보면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거거든요. 뭐 이런 기사들이 유독 많이 쏟아졌는데 뭐 일일이 다 반박하자니 제 에너지도 아깝고 저도 가서 육아도 해야 되고 그죠? 홈투도 해야 되니까. 홈투도 하는군요. 예.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패겠습니다. 부동산 기사 이놈을 한번 패볼까 해요. 한국경제학회
이런 데서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얘네는 지난 18일에서 24일 경제토론 패널에 소속된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 주택 가격의 폭등이 재건축 억제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탓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자 76%가 동의를 했대요. 어이고. 특히 30%는 강하게 동의를 했고요. 46%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결과를 잘못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0%는 30%보다 더 많은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46%의 학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는데 기사 제목에서는 벌써 76%가 동의를 해버렸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단 강하게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수요 공급의 경제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인데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고 꼬집었대. 김준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시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경제 시그널을 줬대. 어이고. 저희 책을 준 건가요? 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분은요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이 집값 상승의 배경이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어유 고려대 경영대는 갈만한 것 같아.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78%가 공급 대책을 꼽았대요.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 대책을 거론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고 대출 규제를 꼽은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꽝이다 뭐 이런 얘기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57%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라는 답은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대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 보는가? 임대 부담만 키울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임차인 부담을 높일 것이다 라는 답이 70%에 달했대요. 15%만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니 아무튼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 보도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한국경제학회라는 게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가 아닌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아, 아니면 한국경제학회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학회. 아 그런가? 예, 그런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여기 소속된 멤버들이 우리가 알만한 그런 석학들이 있는가 봤더니 뭐 석학들도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학회인데요. 요번에 조사한 게 겨우 37명. 네. 아니 무슨 학회 37명밖에 없습니까? 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얘네가 뭐 성명을 낸 적이 있나 봐요. 거기서도 무려 73%가 기본소득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네요.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중에 가장 과학적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표와 그래프, 뭐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모든 거를 퉁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고작 이 그래프가 이 변화무쌍한 국제 변화 이슈를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대란 때. 네. 마스크 대란도 따지고 보면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마스크 사재기 하는 거, 마스크 가격 너무 높이는 거 통제를 해라. 이건 수요 공급 법칙이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인 성태윤 수요 공급의
경제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자, 근데 수요 공급의 이 원칙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 아파트에 적용이 됩니까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아주 간단한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자, 그러면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 중에 포린 폴리시라는 아주 유명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매체가 오래전에 경제학자들을 꼬집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꼬집었을까요? 볼을 꼬집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 이 경제학자들이 하도 횟수를 많이 하니까 입술을 확 비틀어버리게. 빨래집게로. 네. 두 PD도 격하게 공감하는 바인데 한마디로 경제 이론과 현실 간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린 폴리시가 경제학자들은 구라쟁이다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기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왜 구라쟁이인지 5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첫 번째 거짓말, 높은 생산성과 낮은 실업률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아이고.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에선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성장이 모든 사람의 소득을 늘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미국은 지난 6년간 지속적인 성장과 연평균 5%라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지만 중간소득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다. 2001년 이후 노동 생산성이 15%나 올라가는 동안 미국 중산층의 임금은 고작 4%가 그나마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는 학력 수준이 높고 경쟁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놨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제 시그널에서도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경제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중에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서 기업 몫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오히려 가계 몫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를 제외한 놈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구라, 은행과 사유재산 제도 없이는 성장도 없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자, 근데 중국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6배나 성장했고요. 2005년 이후 연간 9%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은 최근에야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물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중국 은행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장만 잘해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국 경제학회 경제학자들, 이 구라쟁이들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거기다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원인을 제공한 이 정광훈이 재산 늘리는데 이 사유재산 엄청나게 활용한 거 아닙니까? 알박기에서. 그렇죠. 그거 인정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거꾸로지려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PD님 주무세요? 왜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요. 안 쓰던 안경을 써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런데 낮에는 PC와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밤에는 다큐도 챙겨봐야 하고요. 주말에는 경불진 책방 준비하느라 책을 읽어야 하니 눈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럼 눈 영양제 드셔보세요. 좋은 거 있나요? 브리오 루테인이 있잖아요. 루테인은 기본이고 눈 피로도 개선에 좋은 아스타잔틴과 같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을 한 캡슐에 알차게 담았답니다. 와, 저에게 딱 필요하겠네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요. 성인은 물론 어린이,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제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세요. 브리오 루테인 아스타잔틴 플러스 바로 찾아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자본은 자유로워야 된다. 날개를 달아줘라. 50년대 후반 미국 재무부와 IMF는 개발도상국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데 90년대 후반 규제를 완화한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죠. 자본 이동을 계속 통제했던 중국과 대만은 반대로 우리가 겪었던 혼란을 안 겪었습니다. 그랬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유로는
실패할 것이다. 이게 네 번째 거짓말인데 12개의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1992년 단일 통화 체제인 유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망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EU식의 고정환율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유로는 도입 이후 미국 달러화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국제 통화가 됐죠. 그렇죠. 프리드먼은 이것저것 예상이나 진단을 많이 했던 아재인데 들어맞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하물며 노벨상 수상자도 이 지경인데 고작 한국경제학회의 학자들은 그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거짓말. 일본,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다. 아이고. 80년대 중반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곧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미국 일본에 추월당했습니까?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죠. 반면에 일본은 최근 15년간 경제 침체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 하고 있죠. 일본이 미국을 제치지 못한다면 중국도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경제학자들 난다 긴다 하는 경제학자들 일본과 중국이 미국을 초월한다 이렇게 내다 봤습니다. 아하. 아무튼 뭐 중국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도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까불다가 무역 보복한다고 설치다가 우리한테도 이제 역전당하는 그 위기에 빠졌는데 그래서 아베가 관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자존심 상해서. 뭐 프리드먼뿐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 치고 예상 제대로 들어맞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류 경제학자들 주장도 이렇게 대부분 틀렸는데 차라리 경제학자들은 그냥 조용히 경제 고전 강의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다양한 고전을 접한 학생들이 비교, 분석 뭐 이런 걸 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학과 나온 박 PD도 이 중간대에서 배운 건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강의가 너무 지루하고요. 6, 70년대 나온 이론들을 어렵게 설명한 이 교수들 덕인 것 같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교수들, 특히 한국 교수들의 가장 많은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글로벌 아닙니까? 글로벌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분들 다 데려다가 글로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 왜 글로 벌을 줘요? 빠따로 벌을 줘야지. 아이, 또 우리는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니까. 폭력을 왜 씁니까? 지가 지 엉덩이 때리는데. 아유, 반성문, 글로 반성문을 막 수백 장 쓰게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조교시킬걸? 아유, 자기가 쓰게 해야지. 조교시키지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